오늘은 정선호의 비밀과 강빛나가 정재걸의 집에 들어간 진짜 이유, 그리고 한다운이 살아있다는 증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화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한다운이 파이몬의 창에 찔려 죽을 것 같은 장면으로 이야기가 종료되었죠. 하지만 한다운의 뒤편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다운의 표정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파이몬의 뒤편엔 그레모리가 나타나 도와준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애초에 그레모리는 원래 강빛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으며 한다운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강빛나를 지키려는 그레모리의 개입이 암시된 것 같습니다. 그레모리는 유스티티아를 존경하기에 인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원치 않았고, 유스티티아를 변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다운이라는 점에서 강빛나가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뒤편에서 도와 파이몬을 함께 해결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주는 한다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빛나는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전부 죽지 않았고 파이몬만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10화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였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선한 자들의 서로 다른 신체 부위와 카일룸이 있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바일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악마라도 악한 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마치 사탄은 여러 사람들의 몸에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바일과 그의 부하인 파이몬을 보면 아무리 악마라도 반드시 사망한 사람의 몸에만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악마라도 사망한 사람의 몸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스티티아가 말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탄 또한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몸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일과 파이몬의 대화를 보면 역시 죄인이 아닌 이상 사람을 해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일조차도 죽일 수 없다면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사탄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살인을 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연쇄살인범 제이라는 인물은 사탄이 아니며 인간임이 틀림없어 보이죠. 사탄은 제이라고 생각했지만 선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모아 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과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죽일 수 없다는 말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이기에 살해할 수 있는 것은 악마도 사탄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사탄과 연쇄살인범 제이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가장 수상한 사람은 오히려 소영이기에 뒤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기에 소영의 남편인 주영석이 연쇄살인범 제이인 듯 보이죠. 그리고 김소영을 추모하는 장면에서 몇 번을 봐도 웃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우는 것이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단서를 흘린 것은 매우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팔이 사라진 것을 보면 현재 연쇄살인범 제이가 다시 신체 일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은 카일룸을 분실했거나 신체 일부가 훼손되었기에 새로운 몸을 찾으려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다운의 가족을 살해한 인물을 다시 보시면 해당 범인의 가슴에 도시가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했거나 도시가스 직원이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텐데요. 그 당시 나이대의 남성이 현재 26년이 지난 지금이라면 50대에 근접한 나이이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죠. 이런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재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아룽이는 바일을 소환하기 위해 소환진을 그리고 직접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티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다운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일은 파이몬에게 강빛나와 한다운을 감시하기 시켰고 파이몬은 결국 장문제의 몸에 들어가 그의 행세를 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일이 아닌 파이몬이었습니다. 그런 파이몬의 협박에 만도는 강빛나의 핸드폰을 훔쳐 목소리 변조 능력으로 한다운을 불러내어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천사인 오미자의 도움으로 인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뒤늦게 찾아간 한다운이 있는 장소에서 파이몬과 직접 싸우다가 파이몬의 주술에 걸려 한다운의 과거 집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빛나와의 싸움으로 인해 파이몬이 사망한 줄 알았으나 한다운을 직접 찌르는 듯한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1화 예고편의 장면에서 모든 능력을 몰수한다는 바일의 말에
강빈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 느닷없이 정재걸의 집에 찾아가 첫째 아들과 결혼하려는 것처럼 위장해 정재걸 일가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듯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집에도 총이 있는 것을 보면 멀리서 김소영을 살해한 것인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나의 대사를 보면 정선호의 어머니 또한 사망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듯한 정선호, 그리고 숨어있던 공간이 마치 지옥문을 향하던 빛나가 걷던 길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탄이 정재걸 일가 중 한 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정선호와 그의 어머니 단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형과 아버지 둘 다 모두 사탄과 악마이기에 4명의 가족 사진이 아닌 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결국 바위를 통해 모든 능력을 몰수당한 강빈나는 정재걸의 일가에 잠입해 진짜 사탄을 찾고 난 후 바일에게 다시 원래의 능력을 되찾을 듯 보이며 책장 뒤편에 있던 숨은 공간에서 나오던 정선호로 인해 그들이 사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과 동시에 진짜 사탄을 찾아낼 것만 같은데요. 정선호는 재개발에 관심이 없는 듯 보여지지만 정재걸과 정태규가 유독 황천빌라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재개발 공사는 사실 눈속임인 것이며 그 공간에 숨겨진 파일룸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재개발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정재걸의 둘째 아들 정선호는 강빈나의 억지 판결로 인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정선호가 총을 들고 있지 않았기에 강빈나는 총에 맞아 사망한 김소영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을 때 정선호를 범인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비판한 기자는 단 한 명뿐이었으며 해당 기자도 뭔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주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빈나가 사망하기 바로 전에 통화한 사람이 정태규였다는 사실이죠. 경찰의 말에 따르면 결국 정태규도 마찬가지로 강빈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와 함께 어머니를 누가 죽였는지 말해보라 말하는 빛나의 말로 보았을 때 정선호는 사탄과 제이가 확실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정재걸이 포도주도 꺼려하며 몸을 조심하며 아끼는 모습은 마치 현재의 몸으로는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살기 위해 몸을 바꾸기 전까지 조심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과거 제이의 정체는 정재걸이자 사탄이며 현재 다시 나타난 제이는 그저 과거의 사건을 따라한 오방범의 범행인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롱이가 선배님이 능력을 잃어서 힘을 못 쓴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시선 처리를 매우 높게 바라보는데 186cm나 되는 한다운을 바라봤기에 그와 같은 시선 처리를 한 것이며 자신의 우상인 유스티티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살해하려 했던 한다운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운의 차 안에 도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강빈나가 있는 장소를 아롱이가 직접 알려주며 결국 한다운에 의해 강빈나가 위기에서 벗어날 듯 보여집니다. 한다운은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뜻하며 아롱이도 이제 빛나를 도우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조금은 느끼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에 흰 국화를 들고 있던 정선호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정선호는 살인자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냥 약쟁이처럼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이몬이 강민나에게 최면을 거는 장면을 보면 사탄도 그와 비슷한 능력을 통해 정선호나 주영석에게 최면을 걸어 사람을 살해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정선호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제이와 사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